공자는 공씨, 맹자는 맹씨죠. 그런데 묵자는 묵씨가 아닐 수도 있답니다. 그럼 왜 묵자인지는 여러 가설이 있는데 전부 거물 묵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에 시커먼 낙인을 찍는 묵형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묵자가 범죄자, 노예 같은 하층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묵자는 건축기술자였고 그들이 쓰는 먹줄이라는 도구에서 따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햇볕과 거친 생활 때문에 피부가 거무죽죽해졌다는 것인데요. 세 가설 모두 고상한 것과는 거리가 좀 멀죠. 묵가는 육아의 가르침인 예를 귀족의 허례허식이라고 비판했고 육아 자체를 귀족에 기생하는 무리라고 봤습니다. 이에 대비해 묵가는 온전히 낮은 자의 입장에 서고자 했던 집단입니다. 보통 우리는 나와 가까울수록 귀한 사람일수록 더 좋아하죠. 이런 걸 달을 별자를 써서 별애라고 합니다. 묵가의 핵심 사상은 반대 개념인 겸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믿거나 말거나 성경 속의 동방박사가 사실은 중국에서 온 묵가 사람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묵자는 최소 기원전 4세기 인물로 추정되니까 예수보다 400년 앞선 평화사상가인 셈입니다. 당시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 밥 먹듯이 전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옆 나라가 쳐들어와서 쑥대밥 만들고 있는데 무턱대고 싸우지 말자고 하면 먹힐 리가 없겠죠. 그래서 묵가는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는 방어술에는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약자를 보호하면서도 늘 스스로를 낮추고 검은 옷을 입고 근검절약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 정도면 만화 속 캐릭터 같아서 현실감이 없다고 할 정도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실존했을지는 당대 라이벌들의 평가를 보면 정확하겠죠. 정수리에서 무릎까지 닳아 없어진다고 해도 천하를 위한 일이라면 하는 사람들. 살아서는 죽도록 고생하고 죽어서 장례도 간소하게 치러야 하니 그 길이 너무 어렵다. 디스인 것 같지만 거의 극찬급이죠. 이러니 당시 묵가가 당연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하가 유묵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강력했던 묵가 세력은 진시황의 통일과 한나라의 안정기를 지나며 점점 힘을 잃습니다. 신분제 중심의 농경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평등의 묵가 사상이 용납되지 않았죠. 이후 2000년 동안 중원엔 같은 사회 구조가 유지되었습니다. 당연히 묵가 사상도 그대로 묻혀 있었죠. 그러다가 격동의 20세기 초반 중국 공산당이 닫혔던 관뚜껑을 열어제낍니다. 묵가는 모든 사람이 생산에 참여하는 협동적 연대를 주장했습니다. 2000년 전 공산주의인 셈이죠. 그런데 묵가는 잠깐 빛을 보자마자 다시 공산당의 손에 파묻힙니다. 묵가의 핵심인 비공정신이 폭력적인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묵가는 구성원이 공유하는 강력한 신념 덕에 한때 번성했지만 결국 융통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 강력한 신념이 기괴한 방향으로 표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381년 묵가는 한 나라의 부탁을 받고 방어전에 참여했지만 결국 패배합니다. 당시 리더였던 맹승의 지시에 따라 묵가 사람 183명이 성 위에 누워 집단 자살을 합니다. 제자들은 집단 자살이 이로울 것이 없다고 맹승을 설득했지만 맹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마다한다면 앞으로 세상 사람들은 엄격한 스승과 좋은 벗을 구할 때 묵가를 제외할 것이다. 우리는 묵가의 대의를 실천하고 그 업을 계승하기 위해 오늘 죽는다. 그 양반 갈 때도 아주 예술로 가는구만.